3번. A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라 하고 B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하자. A, B가 4일 확률은 곱해서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1이 되고 4가 되면 돼, 안 돼? 2가 되고 2가 되면 얘가 4가 되고 1이 되고는 이 숫자상은 맞거든? 근데 A는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지니까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 이해가? 네. 그래서 앞면이 한 번, B가 4번 나오는 경우는 3번 중에 한 번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4번 중에 4번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 나오는 경우는 3번 중에 2번 2분의 1의 세제곱, 4번 중에 2번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2의 7제곱분의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2의 7제곱분의 36의 18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2의 7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21 두 개 더해서 11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101번도 101번.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죠. 자, 우선은 우리가 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집합 A고 이게 이제 집합 B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 B바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이 P, B바 A의 여집합이라는 게 P, A의 여집합분의 P, 비교 A의 여집합이거든? 이 기호의 의미 알고 있었어? 아니 제가 이 합집합 여집합이는 다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렇게 적잖아. 얘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PA분의 PA 교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알아? 이거 몰라? 예. 근데 그냥 잠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확률이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행을 했었을 때 이 전체 사건이 있으면 이 안에서 사건 A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PA는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보통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P, B바 A라고 적고 얘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저 녀석이 갖는 의미가 전체 사건 안에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도 일어나. 근데 문제에서 뭐가 발생해? 사건 A가 발생해. 근데 이 안에서 뭐도 일어나야 된대? B도 일어나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전체 사건이 되는 거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거든?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사건 A라는 건 이렇게 적는다 그랬지. 전체 사건분의 사건 A. NS분의 NA. 그러면 NA 교비는 NS분의 NA 교비. 이렇게 어떻게 돼? 지워지지. 그러면 NA분의 뭐가 돼? NA 교비. 이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P, B가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P,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바깥이 되는 거지. 이해가? 이거 분해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이지. 그게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노란 색깔로 칠한 개수분의 요걸 계산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개수가 나오진 않았잖아. 대신에 여기는 확률로 나왔단 말이야. 자, 봐봐.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15분의 8? 15분의 8인 거지. 이해가? 근데 지금 이 분자에 있는 요거 있잖아. 지금 이게 B교 A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얘는 이게 B 차집합 A랑도 같은 거고, B에서 A 교비를 빼준 거에 다 같은 표현인 거야.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위에 있는 걸로 보냐. B가 어디야? 여기지. 그럼 A의 여집합이 어디야? 이 바깥쪽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둘의 교집합이래. 그럼 둘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만 돼. 아이고. 이 부분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집합 B에서 집합 A를 빼면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지. 그리고 이 집합 B에서 A 교비를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빼니까 또 이 부분만 남지. 이게 다 같은 표현. 이걸 외워놔야 돼. 그래서 지금 B 교 A의 여집합이잖아. 이거는 P, B에서 뭐를 빼는 거야? PA, Q, B를 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저 문제를 보면 PA 합 B가 뭐라 그랬어? 3분의 2? 3분의 2라 그랬지. 그러면은 PA 합 B에서 PA를 한번 빼봐. 이게 이만큼에서 이만큼 전체에서 이만큼을 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 나온다고. 이해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에서 뭐를 빼니까? 15분의 8? 그럼 15분의 10에서 15분의 3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5분의 8분의 5분의 1이거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돼서 8분의 3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요거는 좀 해놔야 돼. 알겠어? 그 다음 또? 몇 번? 저 104번. 104번.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대. 12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3개. 3개를 선택해. 선택된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몇이거나? 3이요. 3 이하거나. 가장 큰 수가? 9 이상. 9 이상이라는 그랬어. 자, 가장 작은 수가 3 이하래. 자, 그러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12분의 아, 잠깐만. 한꺼번에 하자.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가장 작은 수는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고 9, 10, 11, 12 가장 큰 수는 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선 첫 번째 가장 작은 수가 몇인 거? 1 3 이하인 거. 그럼 이게 세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하나를 선택해. 그럼 남은 수 9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2개 두 개를 선택하면 돼. 두 번째, 가장 큰 수가 9 이상인 경우 여기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1개 하나를 선택해. 그럼 나머지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3 이하의 수와 9 이상의 수 있지. 이게 나오는 걸 빼줘야 돼. 이해가? 그러면 아,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보다 미안하다. 그냥 이거를 빼는 게 낫겠다. 이 7개의 수를 제외하고 얘들아 4부터 어디까지? 8까지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3개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여기서만 3개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 1, 2, 3이랑 90, 11, 12가 포함돼야 안 돼. 그런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면 여기서 3개를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돼요. 무조건 1, 2, 3이랑 90, 11, 12에서 하나는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체 12C 3분의 5시상 5C3 1에서 빼주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220분의 10. 220분의 10이야? 그걸 그럼 220분의 210 22분의 20. 22분의 20. 좀 전에 경우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집합을 쓸 때가 케이스가 좀 복잡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108번이요. 108번. 좌표 평면 위에 0,0, 4,0, 0,8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둘레와 내부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a, b 중에서 자 봐봐, x좌표, y좌표가 다 뭐가 돼야 된대? 자연수. 그럼 봐봐, 여기 1일 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x절편이 4고 y절편이 뭐야? 8. 그래서 식이 4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1.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이거 알아? 공식 모르지.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 두 점을 알 때 물론 이렇게 구해도 돼. 0,8이랑 4,0 가지고 두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y는 x2 빼기 x1 4분의 8. Y2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해도 되거든. 네. 그래서 요거는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잖아? 그럼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야. 봐봐, y가 0일 때가 x절편이잖아. 그러면은 얘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값 a, 그지?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잖아. 뭐가 돼야 돼? b.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럼 우선 이제 요 식에다 1 집어넣으니까 여긴 6이야, 그지? 2일 때 집어넣으니까 4야. 3일 때 집어넣으니까 2야, 그지?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1,1부터 시작을 해서 1,6까지 몇 개 있어? 6개가 있죠? 2일 때는 2,1부터 2,4까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죠? 아, 4개 있는구나. 4개 미안. 1, 2, 3, 4. 3일 때는 2개? 1이랑 2니까 2개 있는 거야. 그지? 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총 몇 개의 점이야? 12개? 12개의 점이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다 그랬어. 근데 선택된 두 점의 x좌표가 없을 때 같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가 2일 확률이지? 네. 그러면 x좌표가 같은 거 여기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2개. 6시 여기는 4개 중에 2개? 2개. 2개 중에 2개 분의 뭐가 돼야 돼? 12? x좌표가 2인 거니까 4개 중에 몇 개? 2개. 조건부 확률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전체 사건이 돼야 돼. 선택된 두 점의 x좌표가 같을 때 그럼 x좌표가 1인 게 될 수도 있고 2인 걸 수도 있고 3인 걸 수도 있잖아. 그 세 개의 합분의 x좌표가 몇인 거? 2인 거. 이걸 구해라 라는 거야. 알겠어? 수능에는 학종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응?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수능. 그래서. 보통 세셋도 이렇게 나오던데? 아, 경우에서 확률 통계. 문제가 제일 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3, 2, 3 보통 뭐 이렇게 나오든지. 이해가? 11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거고 P 플러스 Q의 값은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10번. 자, 항상 우리가 확률의 문제를 해석할 때는 어떤 시행을 했으며 어떤 시행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 봐봐. 두 집합 x에서 y, 그러니까 두 집합 x, y가 있는데 함수 f가 x에서 어디로 간대? y로 간대. 그 중에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대. 그러면 함수 f의 개수는 총 몇 개인 거야? 9개.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6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6의 3승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들 중에 뭘 만족해야 되는데? fn 플러스 1 빼기 fn이 1 이상인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f2 빼기 f1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고. 2 집어넣어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2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 더하기 f1, f3이 1 더하기 f2. 이해가?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응? 얘는 몇 이상이 돼야 돼? 2 이상.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얘는 몇 이상이 돼야 돼? 3.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과 2가 3이 같은 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이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3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네. 그래서 6시 3분의
6의 세제곱분의 6시 3. 내가 여기서 1, 3, 5를 꺼냈어. 1, 3, 6을 선택했어. 그럼 1은 1, 2는 3, 3은 6 이렇게 결정돼 버린다. 얘가 216분의 15죠. 72분의 뭐가 돼야 돼? 5. 두 개 더하면 77. 알겠어? 6시 3, 20 아니에요? 20이네. 그러네. 그럼 108분의 10? 4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54분의 5. 5959. 여기 풀어보자 하는 것. 그 다음 또? 이거 안 먹지. 저 111번이었어. (111번)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서로 무슨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이건 결국엔 A 합 B의 무슨 집합이 돼? 아니 미안.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거야. 배반 사건은. 네. 그럼 교집합이 배반 사건이 된다는 얘기는 A 합 B의 여집합 있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네. 그러면 A 합 B가 무슨 집합이 돼야 돼?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 집합이잖아.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여집합은?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우리가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전체 집합의 공집합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이 뭐였지? 그러니까 x가 전체 집합엔 들어가는데 x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엔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하자. 여집합이라는 게 얘가 집합 A잖아?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게 x가 전체 집합엔 들어가. 근데 x가 A에는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여집합이거든? 근데 이거는 봐봐. 전체 집합에 여집합이 필요하잖아. 근데 x가 전체 집합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선 x가 전체 집합에 들어가면 안 된대. 없어요. 없지. 이게 공집합이라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 이거지. 그 전체. 이게 전체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P, A 합 B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확률. 전체 집합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1이잖아 1. 공집합의 확률은 0인 거고. 그럼 봐봐. P, A, 합, B라는 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이렇게 되는 거지. PA가 3분의 2가 되고 PB가 6분의 5 PA 교비 이렇게 되잖아. 그럼 6분의 4니까 6분의 5 돼서 6분의 9가 되죠. 2분의 3에 PA 교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근데 이 확률이 1이라며. 그럼 PA 교비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2분의 1이 돼버려요. 아니 저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은 어디서 나와? 뭐저 비여집합 6분의 1이니까 P의 여집합이 6분의 1이고 P의 여집합 3분의 1이어서 둘이 다른데 이거 왜 이렇게 더해? 아 근데 그래서 이상에서 2분의 1이 나와서 값지 봤거든요 값지랑 저랑 똑같아요 풀이가? 네. 값지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값지도 저랑 똑같이 했어요 왜 풀이가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114번이요 4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하여 1부터 K까지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한대. 근데 선택된 수 중 가장 작은 수가 2일 확률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봐봐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K 빼기 1, K까지 이렇게 K개의 자연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K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한대. 근데 이 3개의 선택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뭐가 돼야 된대? 1이 돼야 된대. 오케이? 2가 돼야 된대. 그럼 1은 뽑히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2는 반드시 돼요 뽑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가장 작은 수가 2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수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과 2를 제외한 몇 개의 수가 있는 거야? K개 K-2 K-2개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이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그렇지, 2개가 나와야 돼. 이해가? 그럼 이거의 확률이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 돼요 4C3 300분의 K, K 빼기 1, K 빼기 2 2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K 빼기 2, K 빼기 3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워지죠? 네 또 이렇게도 지워지죠? 그럼 K 곱하기 K 마이너스 1분의 3배의 K 빼기 3 이게 뭐가 돼야 돼? 4분의 1이 돼야 돼. 12에 K 빼기 3은 K의 K 빼기 1이죠. 왜 12에 K? 크로스 분모 크로스죠. 네 그러면 12K 빼기 36은 K제곱 빼기 K.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3K 플러스 36은 0이다. 이해가? 그럼 K 빼기 4 곱하기 K 빼기 9는 뭐가 돼야 돼? 0. 근데 K가 4보다 큰 자연수라 그랬지? 9 K는 9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니네 이거 계산할지 빨리빨리 계산할지 모르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거 알아?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아니 몰라요 K하고 K 플러스에 K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이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지. 네 얘들아 npr은 뭐가 되니? N개 중에 N 서로 다른 n개 중에 R제곱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고? r개를 선택한다고. 그러고 나서 나열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n개 중에 r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순열의 계산에서 나열하는 것만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n 퍼뮤테이션 r을 뭐로 나눠줘?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뭐야? r100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하잖아. 만약에 10 퍼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9. 10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7p 3이다. 그럼 7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3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nc 0 이런 건 그냥 외워. 1 nc 1은 n 그냥 이거거든. nc 2잖아.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분모는 2팩이고 n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nc 3이야. 그럼 분모는 몇 팩? 3팩. n부터 거꾸로 몇 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요 계산, 선생님 이렇게 적은 거 있지? 여기. 이렇게 적은 게 그렇게 생각한 거야. KC3, 3팩분의 K부터 거꾸로 3개. K 빼기 컴비네이션 2팩분의 K-2부터 거꾸로 몇 개? 3개. 2개. 2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알겠니? 쌤, 제가 그 P 있잖아, P. 그 한수원 쌤이 그 제 인간 국어였거든요. 근데 그 NPR 쓰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NPR 계산한 걸 모르거든요. NPR을 쓰지 말라는 거는 이 그냥 그 순열에서 이런 의미일 거야.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대. 그럼 이게 이제 5P3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5C3, 5C3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NP 계산할 줄 모르는 P는 알아야지. 쓰는 거. 난 이렇게 그림으로 계산하라는 줄 알았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그러면은 3명 줄 세운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는 게 5명, 4명, 3명.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는 건 줄 알았네. 근데 이제 순열과 조합에 어차피 벽이 별로 없어서 뭐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또 120번이요. 집합 x는 1, 2, 3, 4, 5 x에서 x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 f가 f3은 3을 만족시키는 확률은 그래.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시킨대. 얘들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3 이상. 양수가 되는 거죠. 0 이상. 아, 그러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x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음수지. 그러면은 이 값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좀 어렵네. 자. 우선은 x가 3 이상이면 fx가 f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x가 3 미만일 때는 fx가
F3보다 작아야 돼. 이해돼? 만약에 3이 1로 갔다고 쳐봐. 그럼 봐봐.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야. 오케이? 그러면 3보다 작은 1, 2는 1보다 작은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첫 번째 F3이 1이라고. 그럼 F3이 1이면 x가 3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fx가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fx가 f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f3이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3보다 작은 수들은 1이랑 2가 있잖아. 그럼 1, 2가 이때는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성아 3보다 큰 수들은? 4, 5.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1, 2는 모두 다 1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 4, 5는 1, 2, 3, 4, 5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 4, 5가 맞아?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게 5개, 5가 갈 수 있는 게 5개, 5의 제곱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F3이 2가 되는 경우는 f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3이 2로 가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죠. 2의 제곱. 여기 4, 5는 2, 3, 4, 5니까 4의 제곱. 이해가? F3이 3이면 1, 2가 갈 수 있는 건 3이 1이니까 3의 제곱이죠. 4, 5가 갈 수 있는 건 3, 4, 5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F3이 4인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1, 2가 갈 수 있는 게 1, 2, 3, 4니까 4의 제곱. 4, 5가 갈 수 있는 건 2의 제곱. F3의 값이 5면 1, 2가 갈 수 있는 건 5의 제곱. 4, 5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인 거죠. 이해가? 그럼 이게 전체 가지가 5의 제곱 더하기 여기 4 곱하기 16은 뭐가 되나? 64인가? 64 여기 25 여기는 99 81. 그 다음에 64 더하기 25 이거 분해 뭐가 돼야 돼? F3이 3으로 가는 경우 99 81. 81 요거 계산하라는 거네. 그러면은 50 더하기 78분의 1? 178분의 81? 근데 80이랑 81이 약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럼 아니에요. 178이 아니에요. 128, 128 178하고 131 259인가? 259 그러면은 약분 되나? 약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3? 3 안 되는 것 같은데 7가 8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답인 것 같아. 340 알겠어? 그 다음 또 저 하나 나왔어요. 다 못해가지고 139번이요. 그냥 제가 한 70분부터 읽어보지. 그 뒤에 왜 있지? 139번? 네. 열 문제는 안 했어요. 역대 너 숙제 안 했냐? 아니, 저번에 밀린 거부터 된다. 주머니에
1, 3, 5, 7, 9, 11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6개, 2, 4, 6, 8, 10, 12가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 2개.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두 공에 적힌 수의 차를 점수로 얻고 서로 다르면 곱을 점수로 얻는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3의 배수일 때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을 확률은 그랬네.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두 수의 차를 점수로 얻는다 그랬지. 그러면은 흰 공은 1, 3, 5, 7, 9, 11 홀수만 적혀져 있잖아. 그치? 그럼 차가 3의 배수가 되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고 또 있나? 이거밖에 없죠. 그치? 세 가지. 검은 공은 2, 4, 6, 8, 10, 12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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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오케이? 근데 다른 색의 공을 꺼내면 곱이 몇의 배수가 돼야 된대? 4. 아니 두 수를 곱해야 된대, 그지? 근데 그게 3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흰색이 3의 배수, 검은색은 아무거나.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무거나. 아니 검은색이 3의 배수, 흰색이 아무거나. 아니면 둘 다 몇의 배수? 3의 배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 얘가? 네. 흰검 3의 배수는 이건 빼줘야 된다고. 자, 흰색의 3의 배수는 뭐가 있어? 3, 9가 있지. 두 가지. 검은색 아무거나 6개. 검은색 3의 배수는 6이랑 12 두 개 있죠. 흰색 아무거나 6개, 그지? 맞아? 네. 뺄 거야, 뭐를? 흰색, 검은색, 색이 둘 다 3의 배수. 그럼 2의 3. 제곱까지. 왜냐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2. 3, 9, 6, 12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이해가? 네.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돼?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리고 요게 24, 22요. 20. 그러면 26가지 중에 20? 서로 같을 확률이잖아. 6개. 13분의 3. 4번.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재환이 뭐 질문할 것도 없어? 그 암프 제가 앞쪽에 너 한 것 중에. 그 앞쪽에는 좀 나 뒤에 앞에 밀렸는데. 안 했는데, 뒤에 아직. 아직 없어? 아주 뭐가 좀 답지분수 좀 다르고. 선생님, 저 저번 주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뽑아주세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이제 통계. 선생님, 기다려. 이 통계라는 건, 우리 이제 이 앞에 단원에서 확률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하고 이 시행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했던 거라면, 통계는 뭐냐면 어떠한 시행을 하잖아. 그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통계로 표현한 게 통계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조금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6분의 1이지.
근데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1에는만 나와. 1, 2, 3, 4, 5, 6. 이 6개의 놈이 나오지.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어떠한 시행을 했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다 그러면 시행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확률로 나타낸 게 이게 이제 통계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 확률은 이 전체 중에 특정한 것들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다. 그럼 얘랑 얘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짝수가 나온다.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 이산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띄엄띄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띄엄띄엄. 그러니까 1과 2 사이 3, 4, 5, 6. 그러니까 뭐 1, 2, 3, 4, 5, 6이다. 그럼 1과 2 사이의 수, 2와 3 사이의 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이산 확률 분포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사람의 키야. 근데 사람의 키는 우리가 우리 170이야. 그럼 이게 이 170이 딱 정확한 거야? 아니지. 여기 뒤에 어떤 소수점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올림 해갖고 표현을 한 게 이런 건데, 만약에 사람의 키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이 100cm야. 그리고 제일 큰 사람이 250cm면 사람의 키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러면 이 100과 250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과 여기서 다루는 것에 뭐가 다르냐면 변수가 달라요. 이 변수가. 우리 아까 주사위 던지는 거 했지. 그럼 그건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인 거지. 사람의 몸무게면 이산일까 연속일까? 그건 연속이겠지. 주머니에서 꺼내는 공의 개수다. 그러면은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이겠지. 근데 시간이야, 시간.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건 연속일까 이산일까? 그건 연속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산 확률 분포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주로 다루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주로 뭐를 다루냐면 확률을 계산해. 확률 계산. 그래서 우선은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 먼저 조금 정리를 할 거거든. 이제 중학교 때 별량이라는 말 들어봤지? 별량. 별량이 뭐야? 이게 자료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별량 x1, x2, x3, xn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구리고등학교 3학년 1반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점수야. 그럼 3학년 1반이 만약에 25명이면 1번의 국어 점수, 2번의 국어 점수, 3번의 국어 점수, 25번의 국어 점수가 각각 있겠지. 이런 게 뭐냐면 별량이라는 거야. 별량. 그럼 이 녀석들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M이라고 적는다.
그래서 이 m이라는 의미는 평균을 의미해. 그럼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 25분의 다 별량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 별량의 몇 개인지.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i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산. 분산은 기호로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적거든. 방금 전에 이거 시그마라 그랬지. 이게 로마자 대문자야. 얘는 로마자 소문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6자를 이렇게 6자잖아. 이거를 이렇게 90도만큼 이쪽으로 돌린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시그마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편차 제곱의 뭐라고? 평균이라고. 편차라는 게 뭐야? 그 평균에서 그걸 뺀 거. 그치?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 이게 편차야. 그럼 이걸 제곱하고 또 두 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하고 xn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 n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자료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자료의 분포. 만약에 A반이 10명이야. 근데 얘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75점이래. 근데 B반은 10명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70점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80점이래. 그럼 1반의 평균은 몇이 돼? 75. 그럼 B반의 평균은 뭐가 되겠어? 75. 75가 되겠지. 그게 둘 다 평균은 같지만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A반은 다 평균 위에 있어, 점수가. 그지? 근데 B반은 5명은 70보다 어느 쪽? 작은 쪽. 그리고 5명은 70보다 평균보다 큰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포가 달라.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게 분산이거든. 근데 선생님 그러면 편차만 가지고 평균을 내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 왜냐면 편차라는 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뭐니까 자료의 값인 거니까. 근데 봐봐, 1, 3, 5 이렇게 세 개의 별량이 있어. 근데 이 세 수의 평균이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서 편차를 생각을 해봐.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 3에서 3을 빼니까 0, 5에서 3을 빼니까 2지. 편차의 합이 뭐가 돼버려? 0. 그러니까 평균적인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각각을 다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다 뭐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그래서 자료의 값에,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치로 낸 게 분산이야. 그러면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겠어?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죠.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들을 해석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녀석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매번 모든 값들을 제곱해서 구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를 해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n분의 1 빼기 2m의 xi의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각을 분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분배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n분의 1 빼기 2m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n분의 1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의 m의 제곱. 이해가?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가 돼? 이게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준 거야? 별량이 개수로 나눠준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이야. 그래서 빼기 2m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m제곱을 몇 번 더한 거야? n번? n번 더한 거지. 그럼 nm의 제곱이거든? 예. 근데 뭐가 곱해져 있어? n분의 1이 곱해져 있죠. 예.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C m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돼야 돼? 빼기 m제곱 이렇게만 표현된다고.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야 돼? 평균의 제곱 제곱을 빼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분산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세 번째, 표준 편차. 세 번째, 표준 편차. 편차는 기호로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적거든? 그래서 얘는 루트 뭐랑 같냐면 분산이랑 같아요. 우리가 이 자료의 값을 제곱해서 구했잖아. 그 제곱해서 구했으니까 그 값이 어때? 좀 크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그 값을 좀 줄여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 편차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줄 알아야 뭘 구할 수 있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왜? 분산에 뭐를 씌운 거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알겠니? 자, 봐봐. 이번에는 별량 x1, x2 땡땡땡 해서 xn의 평균을 뭐라고 하고 m이라고 하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 그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별량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ax3 더하기 b axn 플러스 b 이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첫 번째, 이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돼?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xi 플러스 b 곱하기 뭐가 돼야 돼?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곱하기 n분의 1을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의미하는 거. 이게 별량 얘네들의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서 AM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B를 몇 번 더하는 거야?
근데 n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뭐가 돼야 돼? B.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이야. 얘 지금 평균 구한 거야. 분산은 이 녀석들의 분산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별량에서 뭐를 빼야 돼? 평균을 뺀 거에 뭐를 하라고? 제곱. 이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b는 어떻게 돼? 지워지죠. i는 1부터 n까지 axi 빼기 am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는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a 제곱에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돼? 그러면 요 부분 의미하는 게 뭐야? 미안, n분의 1을 안 했다. n분의 1을 빼먹었네. 그럼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거. 그게 얘네들의 뭐야? 분사지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얘는 a 제곱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를 씌운다고? 절대값 a의 시그마 이렇게 돼봐. 이걸 알아두면 편한 게, 이거 어차피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다 뒤에서 그냥 똑같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의미는 다 똑같아. 근데 표현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별량 x1, x2 땡땡땡에서 xn의 평균을 n 3 분산을 뭐 2라고 할게. 그러면 별량 EX1 더하기 1 EX2 더하기 1 EXN 플러스 1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그지?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얘의 평균이 얼마야? 3. 더하기 1 해서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예.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2지. 2의 제곱 곱하기 이게 분산이 얼마야? 2. 그래서 8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제곱에 시그마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고? 루트 8. 루트 8.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도수 분포표가 뭐야? 도수 분포표가 뭐야? 뭐 시험 보면 이런 거 있잖아.
90점 초과, 100점 미만 이하, 뭐 80점 초과, 90 이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몇 명? 얘가 몇 명? 얘가 몇 명? 얘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요거 중간고사 봤다. 그랬을 때 국어 점수 90점부터 100점 뭐 1명, 80점에 9점 뭐 5명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도수분포표죠. 근데 이 도수분포표에서도 평균 구해서 한 거 있어. 구했어요. 구했지. 어떻게 했어? 잘 모르겠는데. 이 계급이 있으면 이 계급에 값이 있단 말이야. 예. 이게 만약에 90에서 100이다. 그럼 여기 중간값이 얼마야? 95? 95. 80에서 95. 80. 그렇게 놓고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계급값을 x1, 이때 계급값을 x2, 여기를 xi, 여기를 xn 이렇게 한다면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돼? 계급값과 도수를 다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점수의 총 합인 거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fi, 뭐를 곱해? n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해가? 이게 뭐다? 평균이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어? 여기서 별량에 해당하는 게 계급값인 거지. 그러면은 별량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뭐가 있어? 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총합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별량 제곱,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값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도수를 곱해줘야 돼. 이해가?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고? 분수에 루트 씌우는 거? 이건 그냥 루트 분산인 거야. 알겠어? 근데 아까 이 분산도 편차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변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 외워야 돼. 여기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를 전개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fi 곱하기 n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별량 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평균에서 평균에 뭐를 빼준다? 제곱을 빼준다라는 거지. 알겠어? 예. 그래서 요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생각할 거거든. 이산확률 분포. 자, 이 이산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확률 변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산 확률 변수. 이거 아까 확률 변수가 이어진 거야? 띄엄띄엄 있는 거야? 이산은 띄엄띄엄 있는 거죠.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몇 개였으니까? 2개였잖아.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있는 건데,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시행의 모든 결과를 얘기를 해. 즉 표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 1, 2, 3, 4, 5, 6 그런 게 확률 변수라고. 이해가? 만약에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5개가 있어.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내겠대. 오케이? 근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는 거야? 이 중에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래. 2개? 1, 2? 검은색만 2개 나올 수 있어 없어? 아씨 그럼 흰 공이 몇 개 나오는 거야? 0개 0개. 아 0인데 그치, 0, 1, 2. 이렇게 확률 변수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이 존재해야 하네. 봐봐, 흰 공의 개수가 0개 나오는데 그러면은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고 검은 공 5개 중에 0개를 꺼내는 거라고. 만약에 확률 변수가 1이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야. 2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3개 중에 0개를 꺼내고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지. 맞아? 그럼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이런 확률 값들이 있어 없어? 선생님 근데 그 거꾸로 된 거 아니죠? 어디? 그 0이 그러니까 그 0이 그 3C0 곱하기 이건 흰 공의 개수가 x니까 이거 흰 공의 개수가 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 꺼낼 때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거고 흰 공이 0개 나오는 거고. 흰공이 났어. 흰 공이 하나 나오는 거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무슨 값들이 존재해? 확률의 값이 존재하죠.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는 확률 질량함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 방금 전에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확률의 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것, 그게 뭐야? 확률 질량함수라 그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거든. 그래서 밀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 연속 확률 변수랑 관련된 거구나. 질량 함수다라고 하면은 아 이상 확률 변수랑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여기 외울 게 많아. 그 다음 세 번째. 물좀 그거 자, 세 번째는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대응값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대응하는 확률이 있을 거고 그때의 확률 변수들 뭐 x1, x2 땡땡땡 해서 여기 xi 땡땡땡 해서 xn 그리고 여기 합 이렇게 해서 x1에 대응되는 확률을 p1, x2에 대응되는 확률을 p2, pi, pn 확률의 합은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확률 pi라는 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때?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확률의 합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세 번째 px는 xi 이렇게 나와 있어. 확률 변수 x가 xi일 확률이거든? 그럼 대응되는 확률의 값은 뭐가 돼?
1? xi에 대응되는 확률의 값. M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의 값이 얘잖아. 이해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 기대값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평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EX. 얘가 뭐냐면 기대값, 평균이라는 거야. 앞에서는 M이라고 적었지. 근데 이 확률 분포표에서는 보통 EX라고 얘기를 해. 그 의미하는 게 확률 변수 X에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구해. 이게 뭐야? 이 두 개의 곱의 제곱 합인 거죠. 확률 변수와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거 더하기, 두 번째 확률 변수와 확률의 값을 곱한 거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이 도수분포 표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자, 봐봐. 이 각각의 도수 있잖아. 얘네들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 n분의 f1. 이게 뭐가 돼야 돼? p1. n분의 f2. 이건 뭐가 돼야 돼? p2. n분의 fi. 이게 pi. n분의 fn이 pn인 거야. 그러니까 라지 n명 중에, 얘가 의미하는 게 라지 n명 중에 계급값이 x1이 될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식에서 우리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식에서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n분의 fi가 이게 p i로 바뀌는 거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xi랑 pi랑 곱한 거에 뭐가 되는 거야? 합. 그게 평균이라고. 이해가? 그럼 여기서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p i지. 별량 제곱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확률을 곱한 거야, 합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 확률 분포표에서 지금 이 P1이 의미하는 게 n분의 F1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랑 곱한 거고, 얘랑 n분의 F2랑 곱한 거고, 그것들의 합이 결국엔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는 거다. 알겠니? 두 번째,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적어.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xi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하고 뭐를 빼? n 제곱을 뺀다고. 자, 봐봐. EX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뭐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 그랬지? 얘는 xi를 어떻게 했어? x를 뭐 한 거야, 여기? 제곱했잖아.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적어.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뭐가 된다? 제곱이 외워야 돼. 요 기호 완전 중요해. 알겠어? 세 번째, 표준 편차. 이건 루트 뭐가 되는 거야? 분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확률 분포의 성질. 그래서 봐봐.
2에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a에 2x 더하기 b랑 같아. 두 번째, v의 ax 더하기 b는 a 제곱의 vx랑 같은 거고, 세 번째, 시그마 ax 더하기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랑 같다. 이건 어디서 한 거야? 여기서 한 거랑 똑같아. 이거. x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 평균 am 더하기 b. 그 다음에 분산을 어떻게 됐어? 여기 앞에 개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분산 곱한 거지. 그리고 얘는 뭐를 한 거고 얘가 루트를 씌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표현만 다르지 결국엔 갖고 있는 성질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 공식들만 다 알고 있습니다. 봐봐. 161번.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랬지. 자, 확률 분포표야. 이산확률 분포표. 확률의 합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1이지. 그러면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a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5분의 6a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8분의 5가 돼버려야 돼. 얘가? 그럼 얘는 8분의 5 그리고 얘는 8분의 1 그럼 얘가 8분의 2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 2에 4x 플러스 5를 구하라는 건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써? 4배의 2x 더하기 5 이렇게 쓴다고 우리 방금 전에 여기서 했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2x만 구하면 되지? 평균은 이 둘의 곱의 뭐라고? 3 나누면 합이라고. 이.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저 통분을 안 한 거야. 8분의 분자 1 곱하기 5 2 곱하기 2 그리고 3 곱하기 1 얘가 8분의 뭐가 돼야 돼? 12죠. 그럼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뭐가 돼야 돼? 1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돼? 어려워? 아 근데 이번 숙제가 좀 걱정이네. 전기분포랑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한번 답지 보고 좀 이게 답지만 보고 하면 안 돼.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야 돼. (171번) 봐봐. 각 면에 111, 22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상자가 있대. 그랬을 때 윗면에 나온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럼 확률 변수 x가 윗면에 나오는 숫자니까 어떤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 1, 2, 3 1, 2, 3.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6분의 3.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6분의 1. 물론 2분의 1이라고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에 3x 플러스 1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3, 2x 플러스 그렇지. 그럼 2x가 뭐가 돼?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이지. 그럼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 5. 그럼 3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좀 알겠어? 그래도 도열이는 했다고 좀 안 해. 네? 도열이는 했다고 좀 알아. 이것만 정규 분포를 잘 돼. 정규분포가 제일 쉬운데. 정규 분포가 제일 어렵던데. 그걸 못해요.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잘 못해요. 어쩔 땐 0.5 쓰고 어쩔 땐 막 그냥 하고 그걸 몰라요. 근데 이거 근데 제가 고충이에요. 네. 그 1학년 때였나?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거는 그냥 못했어요.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자, 확률분포 표죠? 근데 y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어. 자, 봐봐. 우선은 이 자료의 값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a, b를 구할 거거든. 확률의 합은 뭐가 돼야 돼? 1이지.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 돼야 돼. 그럼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평균 1이랑 4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죠. 네. 2랑 2분의 1 곱하면 1. 1이죠. 3의 2 더하기 4b 이 결과가 8분의 뭐가 돼야 돼? 17이 돼야 돼. 얘가 그럼 3a 더하기 4b는 이게 4분의 얼마예요? 5죠. 4분의 5가 넘어가면 8분의 10이거든? 그럼 8분의 몇만 남아? 7. 자, 이제 요 식이 몇 배를 할 거냐면 4배 할 거야. 그럼 4a 더하기 4b는 뭐가 돼? 1이죠? 그럼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해서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그럼 b도 뭐가 돼? 8분의 1인 거죠. 얘가 자, 그럼 여기가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2x의 제곱이 뭐라 그랬어? C. x제곱의 평균이지. 자,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요 확률 변수가 x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여기는 1이 되고 4가 되고 9가 되고 1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대응하는 확률, 얘랑 대응하는 확률, 얘랑 대응하는 확률, 얘랑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8분의 9, 8분의 16, 8분의 뭐가 돼야 돼? 2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16 이해가? 네. 그럼 8분의 뭐가 돼야 돼? 43. 43이야? 43 이렇게 돼버린대. 그럼 C의 값이 뭐가 돼야 된대? 8분의 43이 돼버려야 된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Y라는 게 뭐가 돼? B분의 X 플러스 8분의 1분의 X 더하기 얘랑 뭐랑 곱해? C랑 곱하는 거죠. A랑 C랑. 그럼 64분의 뭐가 돼? 64분의 43. 그럼 얘가 8x 더하기 64분의 4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분석. VY 구하라 그랬지. 그럼 VY는 V에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8x 더하기 64분의 43이지. 그럼 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8. 그럼 8의 제곱에 v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여기 아까 ax 더하기 b a 제곱에 vx가 된다 그랬잖아. 뒤에 상수는 사라진다고. 이해가? 그러면 이거 분산 구할 거잖아. 그럼 이거 분산은 어떻게 구해? x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줘? 평균의 제곱. 제곱을 빼주는 거잖아. 네. x제곱의 평균 구했잖아. c 8분의 43. 43. 평균의 제곱은 64분의 43. 17이죠? 17의 제곱. 그지? 그럼 봐봐. 8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8 곱하기 43이죠? 네. 그럼 8의 제곱이랑 얘랑 곱하니까 17의 제곱. 제곱인 거죠. 그러면 3, 8에 24, 4, 8에 32 344. 그래서 289를 빼면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65? 네. 55? 55. 55. 어? 그지? 그러네. 얘가 이게 답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하나하나 하면 돼. 이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오히려 좀 계산이 많아서 그렇지. 이 의미들을 알고 풀면 된다고. 이거 꼭 복습해야 된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영상도 보내줄게. 그래서 이거 어삼시사는 200번이요? 200번까지 아니야? 아 맞네. 아 맞네. 요번에 150번까지 숙제 아니었어? 어디? 근데 그 200번에도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정규 문제? 넌 배웠잖아. 아, 저도 잘 못하는데 정규 문제. 잘 몰라요. 그 정규 문구 모르잖아요. 잘 할 때마다 맨날 틀리는데. 아 그럼 정규분포 전까지만 하고 네. 앞에 밀린 거랑 싹 다 해와. 만약에 다음 시간에 검사했는데 밀린 거 있으면 알아서 해. 알겠지?